네, 이 작품 역시 우리 보기를 함께 살펴보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가와 나의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뭘 통해서? 사대부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부를 통해서 뭔가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공통점이 될 거고요. 차이점을 역시나 봐야 하겠죠. 가의 화자인 사대부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 현실을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는 주체로 나타난대요.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가의 화자인 사대부는 일단은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또 정치 현실을 뭐하는 주체? 비판하는 주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의 사대부는 지금 농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한다면 나의 사대부는 오히려 어떻다?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다시 가의 사대부는 농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주체, 나의 사대부는 위선적인 사대부. 이렇게 잡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문이 좀 길죠. 하지만 이 긴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읽으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문을 함께 볼게요. 가지문부터 보겠습니다. 가지문의 기준은 뭐였냐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대부가 있고 화자인 사대부가 농부를 보면서 농부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그것에 빗대서 농사에 빗대서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가 작품의 전부죠. 자, 저기 가는 저 노농아 이내 농가 살펴듣소. 그러면 저기 가는 저 늙은 농사꾼아 내 농가를 한번 들어봐.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의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그럼 보세요. 이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농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농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크고도 적은 사업 천하대본 이뿐이라 반일항의 좋은 시간 읽어 묵힐자리 살펴 농사준비 이 모춘에 떼지키기 급선무라. 그럼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노라 나라조세 하은주와 어떠한고. 하은주는 이제 중국 고대 왕조인데 공법, 조법, 조세제는 하은 때에 끼친 법이라 주 나라 철법은 11지세 그 아닌가.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웃까지 좋을시고. 보세요. 자, 여기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세금을 가볍게 부과했다면 이웃까지 좋았을 거야 이거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하여 권세에 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 가혹하게 수치하는 것은 어찌할꼬. 그럼 이제 슬슬 뭐가 나오고 있죠?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에 대한 비판이겠죠.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사머탕 오늘이라 봄엔 새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 마오.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악초를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그럼 보세요. 농사일에 빗대서 이제 정치현실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악초, 나쁜 풀을 어떻게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들은 발본색원해서 뿌리부터 다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겠고 제거 못하면 어이할리 송이 날며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이라 가혹한 정치라 금년에 다 못하면 명년제초 누가 할꼬. 새싹 나와도 안 여문이 악초의 탓 그 아닌가. 그러니까 악초가 있으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악초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겠죠. 묘 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조 밭에 있는 쭉정이 오랑캐와 어떠한고. 풍우 뒤에 저 황충, 메뚜기라고 하죠. 풍우 뒤에 저 메뚜기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그럼 도적대처럼 생기는 이 황충은 당연히 좋지 않은 거겠죠. 빼어난 저 큰 편은 군자처럼 곤고하다. 그러니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길을 쏜가.
하자꾸나 인의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농사를 또 권면하고 있죠. 하자.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안을 손가 소인 쫓고 궁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결국은 이 농사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정치 비판이죠. 나쁜 사람, 소인, 작은 사람 쫓고 군자를 등용하는 것이 왕실의 좋은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그러니까 보세요. 악초, 나쁜 것은 제거. 연결되죠, 이렇게. 좋은 벼는 재배해야 돼.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전가의 근무로다. 빨리 해야 되는 거다. 아, 정동부야. 다시 힘 써졌구나. 그럼 보시다시피 악초를 제거하고 좋은 벼를 재배하는 건 농사죠. 근데 그것에 빗대어 뭘 하고 있어요?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역시나 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의 사대부는 어때요? 무두장이를 낮춰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 나오죠. 자, 비용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페랭이를 쓰고 어떤 걸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갑자기 어떤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대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광주의 무두장이 거북입니다. 무두장이 중요해요. 왜? 우리 보기에서 무두장이를 낮추는 것이 위선적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무두장이 누구래요? 이름이겠죠?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어찌하여 마주 앉아 있습니까? 에서 약간 뭐가 드러나요?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드러나죠. 그러자 거북이 발끈 놓아여 말했다. 화를 내면서 말해요.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거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랑 마주 앉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비용이 말했다.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으니 군자가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라는 게 살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군자는 이를 나쁘게 좋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자, 거북이 말했다.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다 나열을 해서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비용이 뭐라고 해요? 노하면서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발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얘가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무두장이가 살생을 하는 거나 벼슬을 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영예로워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네가 무슨 너 벼슬아치야? 아니잖아. 너 벼슬아치 되고 싶어? 이렇게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죠.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자기의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얘기하는 건 야, 니네도 벼슬하면서 누구 죽이는 거 있잖아. 나도 죽이고 너네도 죽이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고요. 비용의 논리는 야, 우리는 철저하게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나는 내 뜻으로 하는 거고 이 사대부들은 내 뜻으로 하는 거고 너네 같은 애들은 남의 뜻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피식 웃으며 말했대요.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니 어떻게 알겠어.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배웠습니다. 어떤 객이 보세요. 이 객이 또 나옵니다. 이 객이 왔는데 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재상이 굽었는데도 곧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재상의 나쁜 점들을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객이죠. 그럼 B는 나쁜 점을 좋게 말해주는 애예요. 그쵸? 자,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이름이 이미 황지에 적혀 있었대요. 자, 그럼 황지에 적혀 있었다는 건 이제 출세를 했던 거죠. 한편 재상의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은 또 객이 나와요. 키가 작다고 말했고 허리가 굽었는데 굽었다고 말했대요.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쁜 점을 그대로 직언하는 애죠.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그 객이 가고 난 뒤 이전에 어떤 객을 급히 불러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 라고 말했던 객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해볼게요. B라는 객은 그리고 C라는 객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B라는 객은 허리가 굽었어. 예를 들어 키가 작아. 그래도 키가 커. 이렇게 말을 해줬고 C는 키가 작으면 그냥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B는 어떻게 돼요? 황지에 오르죠. 근데 C는 어때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럼 얘가 이 말을 하는 발화의 의도는 B와 C는 똑같은 걸 봤어. 근데 다르게 말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비용이 또 응답을 합니다.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아까도 차이점을 얘기했죠. 너는 손으로 흉기를 들어 자,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벼슬하는 자의 경우 이런 것이 있느냐? 했더니 또 말을 하죠. 옹께서 분간하신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굽은 허리를 곧다고 하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똥에 더럽혀진 신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했던 말과 네가 했던 말이 또 다르지 않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작은 키를 작다 하고 굽었다고 한 사람을 죽여 입은 옷을 붉게 물들인 것이 피에 젖은 옷소매와 다르겠습니까?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사대부들이 하는 거죠. 저는 저의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사실의 정밀함을 궁구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것만 논하고 마음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말씀하시어 낡은 풍속의 부하뇌동에서 부하뇌동이라는 건 이제 약간 자기 줏대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시는군요. 업신 여기는 사람은 보통 누구예요? 무두장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러는구나.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나죠. 그럼 보세요. 이 구조가 비용이 사대부고 그 다음 무두장이는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대부나 무두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죠. 그럼으로써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대부인 비용을 비판을 하는 것이죠. 37번은 시험일 기준 오답률 4위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보기는 살펴봤던 내용이고 같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전 시가가 좀 길었고 또 다른 산문 갈래도 길었다 보니까 시간 안에 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생각하셔야 하는 건 뭘 기준으로 읽는다? 네, 보기를 기준으로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가의 밭일항에 좋은 씨앗 읽어 묵힐자리 살피고와 모춘의 때를 지키라는 것에서 시기에 맞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화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이 좋은 씨앗을 읽어서 묵힐 자리 살피고 때를 지켜라 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농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자, 2번. 가의 농부에게 악초를 제거하는 것과 소인을 쫓는 정치의 필요성을 함께 말하는 것. 그러면 이제 악초를 제거하는 것, 소인을 쫓는 것,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둔 것은 아까 설명했듯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는 비용의 말에 대해 모두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말을 하는 것에서 등장인물이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우리 보기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요. 보기에서는 이 사대부가 무두장이를 낮게 평가하는 그 위선적 태도를 비판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무두장이도 살생을 업으로 삼고 그리고 이 비용한테 뭐라고 합니까? 벼슬한 사람도 다를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는 의식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더할색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과 나에서 거북이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그러니까 이 더할색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세금에 관련해서 이제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도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을 보시면요.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대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을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의 삶을 낮춰본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말이 네가 감히 신분 상승을 꾀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봤잖아요. 이 무두장이는 양반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즉
신분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이 말은 왜 한 거냐면 이 사대부가 누구한테? 무두장이한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일치상 이것은 답이 5번이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보기를 기준으로 읽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